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제가 어디서 사는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년 전 정말 제 인생을 바뀔 정도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던 일을 제가 겪게 되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으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겪었던 일은 사람이 살면서 평생 가도 겪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작은 문제로 문을 닫으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불행을 동생놈은 같이 슬퍼하기는커녕 제가 그 일로 자신에게 손을 벌릴까봐 벌벌 떨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가뜩이나 없는 형편의 저를 이용해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했던 놈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경찰까지 부르는 일까지 벌어지긴 했지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동생놈이 제 친동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이 둘을 가진 아빠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아저씨라고나 할까요? 돈을 그리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알뜰히 살면 저희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었고 그 전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든든한 지원군인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어 이 힘든 세상 고비고비 넘기며 잘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기치도 못한 큰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그 당시 회사가 코로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녔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고 나니 험하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저희 가족들을 뭐로 먹여 살릴지 가장의 입장에서 큰 고민이 되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고민을 하며 혼자 상심하고 있자 아내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괜히 능력 없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당신이랑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면목이 없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들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젊고 건강하니 뭐든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내보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힘내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힘내볼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꼭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이후 저에게 화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를 젊은 시절 떠나보내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남동생이 사회생활을 했을 무렵에는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엄마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다며 계속 일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회사도 관둔 김에 아내와 상의하여 주말 동안 편안하게 엄마 얼굴도 좀 볼 겸 본가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곤 남동생이 한마디 하며 비웃는 것이었죠. 남동생은 머리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 4년제를 나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회사가 망해 잘린 제가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뭐야, 형 진짜로 회사 잘렸어? 아, 그러게. 누가 그런 작은 회사 다니래. 사람이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더니 내가 형 그럴 줄 알았다. 도련님,
형이 언제 대충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애 아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남편 회사가 잘못된 게 우리 남편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앞으로는 말 좀 조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동생의 말에 더 화가 난 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내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결국 저에게 선을 넘더라고요. 그런데요, 설마 힘들다고 나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생각이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형 도와줄 마음 없으니까. 원래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면 안 되는 거 형도 알고 있지? 그러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주변에 자꾸 기대려고 하고 나약해지더라고.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힘도 생기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형 우리 회사 취직시켜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형 생각해서 안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형에게 특별 과외를 해준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너한테 처음부터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거라면서 넌 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너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손 벌리면서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 보태달라고 했어?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냐고? 너 도와주느냐고 나랑 네 형수가 고생한 건 알고 있지? 그때 너 분명히 돈 벌면 갚을 거라고 했는데 그 돈 언제 갚을 거냐? 너 지금 돈도 잘 버니까 지금 갚으면 되겠다. 내 말이 맞지?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오늘 밖에서 거래처랑 약속 있는 거 깜빡했네. 그러면 형, 난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제 이야기에 찔렸는지 동생 녀석은 갑작스레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생이 스스로 사업을 해 성공에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동생 혼자 힘으로 잘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 엄마가 남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긴 했지만 동생이 대학 다닐 때부터 저와 집사람이 도와준 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되어 도와주었다기보다는 저희 엄마를 도와 남동생이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저희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까 봐 선을 그으며 저를 무시하며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괘씸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조금 치사해 보이더라도 동생놈 정신 좀 차리게 과거 도와줬던 이야기를 꺼내니 자리를 급하게 피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저희 엄마도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외출한다고 일어선 남동생의 뒤통수를 크게 후려치시더라고요. 이 철딱서니 없는 배은망덕한 놈아. 네놈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잘 나가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 어디서 누굴 훈계하면 잘난 척이야. 그리고 그동안 네가 형한테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어려운 형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원래 힘들 때 사람 도와주면 안 되는 거면 너는 돈도 많이 벌면서 왜 우리 집에서 사냐? 나도 너 없이 편하게 좀 살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아이, 엄마까지 왜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집세 내면 될 거 아니야. 그깟 돈 얼마면 되는데. 이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 오늘 나한테 오랜만에 혼 좀 나봐라. 내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그나마 다행이라면 동생을 빼면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제 편이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동생의 말을 듣고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아내와 다짐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많이 힘들지만 꼭 동생보다 더 성공해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서러움을 겪지 말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그 고민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고 코로나로 모두 힘들다 보니 뽑아주는 회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중엔 먹고 살기 위해선 내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내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시작하기로 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아내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 무얼 할지 가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나 아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바로 치킨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치킨집을 차리기에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맹비며 인테리어 비용에 그리고 가게 임대료까지 저희 상황에서는 적잖이 큰 돈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저의 퇴직금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가며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가게 인테리어를 하며 막상 장사를 시작하니 저희 부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코로나라도 대부분의 치킨집은 배달이랑 포장이 늘면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저희 가게 사정은 정반대였거든요. 가게 위치 때문인지 상권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꼼꼼히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연 가게였지만 힘든 시기 너무 대책 없이 가게를 열었나 하고 잠시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치킨집을 연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초짜 사장으로 아는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가게가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게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가게를 개업하고 5개월쯤 지났을까. 저희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동생은 굳이 그런 저희 가게를 찾아와 초를 치고 말았으니까요. 말로는 저희 가게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고 했지만 동생이 저희 가게를 찾아온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저희 가게 앞에 바로 타고 온 차를 주차하더니 클락션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빵빵 울리며 저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말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자 외제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서는 잔뜩 어깨에 힘을 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형, 내 차 보여? 내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나가야지. 아이, 그래서 얼마 전에 큰 마음 먹고 한 대 뽑았어. 어때, 좋지? 외제차 타고 다니는 내가 부럽지? 5개월이 지나서야 갑자기 우리 가게 개업 축하해준다고 오고 싶다고 하더니 너 네 차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가게 찾아온다고 했던 거였냐? 에이, 형. 형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겸사겸사 찾아온 거지. 그런데 엄마한테 들으니까 형네 가게 장사 안 된다며? 형 언제 돈 벌어서 나 같은 차 타고 다닐래? 열심히 좀 잘해보라고. 사업은 말이야 별거 없어.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형은 가만히 보니 노력이랑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 딱 봐도 동생은 저에게 본인이 산 외제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기 위해 제 염장을 지르러 저희 가게를 찾아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가게 개업식 때도 연락이 없더니 5개월 만에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본인 차 자랑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생 놈의 어이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가게 개업 축하한다며 찾아온 놈이 사들고 왔다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바나나 한 송이가 고작 다였으니까요. 형 예전부터 바나나 좋아했지? 그래서 형 먹으라고 내가 특별히 개업 선물로 사왔어. 어때? 형 생각해주는 건 이 동생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파서 그러는데 이거 내가 사온 바나나 한 개만 먹는다? 그리고 형, 나 친구들이랑 치킨 좀 나눠 먹게 좀 싸줘. 잘 나가는 메뉴들로다가 11마리만. 그 정도는 동생한테 공짜로 줄 수 있지? 형제 좋다는 게 뭐야. 치킨 튀겨주는 김에 치즈볼이랑 감자튀김도 좀 넣어주고.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는데? 네 말대로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네 말대로라면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잘 나가는 네가 우리 가게 치킨 좀 팔아줘야 하지 않겠냐? 너 모르냐? 공짜 좋아하다가는 머리 벗겨지는 거. 뭐야? 형 지금 나 탈모 왔다고 놀리는 거야? 지금 형 나보다 못 나가니까 억울해서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솔직히 이깟 치킨 얼마나 한다고.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어차피 못 팔면 음식 쓰레기 되는 거. 내가 그것 좀 줄여주려고 기껏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이러니까 형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말대로 너는 나보다 잘 나가면서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 네 형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하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날 생각했다면 공짜로 치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마리라도 네 돈으로 직접 사서 팔아주려고 했겠지. 너는 그냥 네가 뽑은 새 차 자랑하면서 나 베껴 먹으려고 내 가게 찾아온 거야. 내 말이 틀려? 내가 언제? 형을 베껴 먹으려 했다고? 난 정말 순수하게 형 축하해주려고 온 거라고. 네가 지금 하는 게 축하라면 그 거지 같은 축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그때였죠. 가만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물을 한 바가지 퍼와 동생 놈에게 부어버렸습니다. 형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동생인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된다. 어쩔래 이 썩을 놈아. 너 같은 게 무슨 시동생이야. 너는 그냥 우리 가게 치킨 구걸하러 온 진상 거지 새끼지. 우리 가게에서 나가. 당장 나가! 아내는 화가 많이 났는지 동생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덜 풀린 아내가 다시 바가지에 물을 퍼 동생에게 부어버리려는 신용을 하자 동생은 불이 나게 자기 차를 타고 달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면서 저희를 향해 악담을 퍼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지 같은 가게 확 망해버리라. 형, 어디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형 가게 망할 때까지 내가 고사라도 지낼 거니까. 가뜩이나 가게 장사도 안 되는 힘겨운 상황에서 동생까지 찾아와 속을 썩이니 속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동생에게 당한 것이 아내도 억울했는지 그날 단단히 결심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해서 도련님 콜을 납작하게 해주자.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도련님이 힘들어져서 도와달라고 우리 찾아와도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악착같이 힘내서 꼭 성공하자. 우리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동생이 그렇게 염장을 지르고 가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에 가게 오픈했을 때처럼 밖에 나가 전단지도 돌리고 치킨을 시키면 음료를 하나 더 주는 이벤트도 하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리뷰를 단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행사도 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저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은 계속해 벌어졌습니다.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킨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악플을 단 것입니다. 음식에서 행주 튀긴 것이 같이 나왔다며 사진을 올렸는데 손님이 찍은 치킨 사진은 저희 가게 치킨도 아닐 뿐더러
치킨 메뉴도 저희 가게에서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가게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로 글을 올린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달아주신 댓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올리신 치킨 사진은 저희가 가게에서 파는 메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고객님이 드신 치킨 메뉴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가게를 영업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니 고객님이 올리신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겁을 먹은 것인지 악플러가 올린 글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워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 아내와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욕을 먹은 것은 상관없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만 생기니 치킨집을 하는 건 저희와 인연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집사람과 심각하게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놈이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속을 썩이더군요. 그날 아내가 가게에서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인지 저희 가게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친구들을 데려와 치킨과 음료를 한가득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가게에서 쫓겨날까봐 제한 인원에 딱 맞춰서요. 그 전에 일도 있고 동생의 행동이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설마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 저희 가게에서 큰 말썽을 부릴까 싶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날 동생은 기어이 저와 인연을 끊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동생이 찾아왔던 곳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영업 제한 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동생 친구들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니 안 나가겠다고 버티며 동생 놈이 글쎄 치킨값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번에 형이 내가 치킨 11마리 싸달라는 거 안 싸줘서 오늘 내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일부러 먹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돈 낼 필요 없지? 저번에 형이 나 치킨 11마리 안 싸준 값으로 퉁치면 되는 거잖아. 너 그러면 지금부터 무전 취식할 생각으로 우리 가게에 왔다는 거야? 무전 취식이라니. 그깟 치킨값 얼마나 한다고. 형은 왜 자꾸 가족끼리 돈을 받으려고 해?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 정말 형제끼리 끝장을 보자는 거지? 그래, 이렇게 나올 거다. 어쩔래? 왜? 형 경찰이라도 부르려고? 어디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든지. 나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동생은 아마도 제가 지 친형이기도 하니 절대로 동생 놈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놈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형제도 형제 나름이라고 힘든 자기 형제를 걱정하고 위해주기는커녕 남보다 못하게 대하면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동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로 동생놈과 끝장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정 원하면 경찰 불러줄게. 여보, 우리 가게 찾아와서 무전 취식한 이 도둑놈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 아내는 제 말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동생과 동생 친구들까지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싹싹 용서를 빌더라고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 미안해. 이번만 제발 봐줘라. 그냥 형이 치킨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나오니까 열받아서 내가 그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진짜야. 치사해?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치사하다는 건데? 너 형 뻔히 장사 안 돼서 어려운 거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그 없는 살림에 꼭 빈대를 붙고 싶었냐? 당장 내일 가게 망해서 문 닫게 생긴 마당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한 행동은
당장 내일 죽을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고 죽어라 패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야, 김준식,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형 가게 장사도 무진장 잘 되는데 동생 먹는 거 아깝다고 닭 한 마리도 안 튀겨주려고 해서 치사하게 혼쭐 내주려고 해서 같이 왔더만. 인제 보니 너 형님 장사도 안 되는데 일부러 괴롭히려고 우리 데리고 온 거였어? 너 형님 가게 오픈할 때 얼마나 보태줬다고 우리한테 말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지? 그게 아니면 형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식,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앞으로 너랑 절교다. 형님, 얼마 전에 형님 가게에 배달업으로 악플 달린 적 있죠? 그거 이 자식이 저번에 술 먹고 저희 집에서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난 것도 없으면서 형이라고 자기 가르치려 들으면서 잘난 척하더니 치킨 가게 열어놓고 치사하게 공짜로 치킨도 안 주려고 한다고 복수할 거라면서 제가 말리는데도 가짜로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이런 놈은 상종도 하지 마세요. 치킨 값은 저희가 잘못했으니 전부 물어드리겠습니다. 형님, 힘드신데 저희까지 찾아와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냐? 형,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동생 친구들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하다 못해 절망하고 말았죠.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가족이 제 등에 몰래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우울분을 담아 결국 동생놈의 멱살을 잡고 말았죠. 니놈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너 오늘 먹은 술값이랑 치킨값 네 친구들 말고 네가 전부 계산하고 가라. 안 그랬다가는 정말로 너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너 나한테 좀 맞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로써 너랑 나랑 형제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이 원수보다 더한 놈아! 저는 참지 못하고 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경찰들까지 저를 말리고 아주 난리였죠. 동생은 그날 먹은 치킨값에 술값을 물어주며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동생의 얼굴을 안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님들도 일을 정리해주고 떠나시면서 저와 아내를 안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며칠 후 엄마도 동생이 저희 가게에서 벌인 짓을 알았는지 전화로 동생에게 정신 차리도록 혼내줬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부모인 자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면서 그동안 동생이 저에게 저지른 짓도 있고 동생을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이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착하고 순했던 동생인데 갑작스레 사업에 성공하더니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한 것이 저도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는 동생과 얽히고 싶지 않아 동생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가게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닫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가맹 본사에서도 저희 가게가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 이대로 유지가 가능한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가게 일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제한 시간 이후 가게에서 손님들이 치킨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게가 언제 망하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부부 인생을 살려준 귀한 꼬마 손님이 말이에요. 그날도 장사가 안 되는 한산한 저희 가게 앞을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무언가 고민을 하듯 계속해 왔다 갔다 서성이는 것이었죠. 그것도 저희 가게 앞을 떠날 생각을 않고 몇 시간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아이의 행동이 궁금해 가게 밖으로 나가 넌지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가게 앞을 서성이는 아이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꼬마야, 아저씨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녁 시간이라서 배고플 텐데 집에 가서 밥은 안 먹는 거니? 아니요. 조금만 있으면 엄마 퇴근 시간이라 엄마 오면 그때 같이 먹으려고요. 아저씨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한 건 조금 고민이 있어서 그랬어요. 고민? 도대체 무슨 고민이기에 그런 건데? 사실은 엄마가 혼자 저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엄마 오기 전에 집안 청소하는 거랑 학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랑 엄마 말씀 잘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치킨을 좋아해서 엄마 생일 선물로 사주고 싶은데 치킨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고민 중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가게에 1,000원짜리 치킨도 있나요? 아저씨, 혹시 엄마 생일인데 1,000원밖에 없어서 치킨 1,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딱 보아도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긴 했지만 입은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누구한테 물려받아 얻어 쓴 것처럼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는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 생각을 하니 많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장사도 안 되고 가게를 접기로 마음도 먹은 거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사를 접기 전 아이에게 선행을 하며 작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린 나이에도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의 예쁜 마음을 모른 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공짜로 아이에게 치킨을 주게 된다면 아이가 혹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 저는 하나의 꾀를 내기로 합니다. 우와, 마침 잘 됐다. 아저씨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너도 우리 가게 앞에 자주 오다 가다 했으면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요즘 우리 가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거든. 치킨을 사가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1,000원만 내면 치킨 2마리를 선물로 드리기로 말이야. 그런데 마침 네가 딱 우리 오늘 가게 100번째 손님이지 뭐니?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 아저씨 가게 100번째 손님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 치킨 2마리 튀겨줄 테니까 조금 있다가 집에 가면 엄마 기다렸다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해라. 아저씨, 저 진짜 신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의 사연을 대충 아내에게 설명해주고 아내와 함께 온 정성을 다해 닭을 튀겼습니다. 저희 가게 치킨을 먹고 아이와 아이 엄마가 잠시나마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치킨 2마리를 튀겨서 음료와 사이드 메뉴와 함께 아이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치킨을 건네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행운의 날 같아요.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 돈 많이 벌면 맨날 아저씨 집 단골할게요. 그래. 아저씨도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있을게. 당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들고 잘 가렴. 네. 아이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신이 난 발걸음으로 치킨 2마리를 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날부터 가게를 정리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치킨을 선물로 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저희 가게에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황하며 곤란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똑부러지게 생긴 한 여성분이 갑자기 저와 아내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 마케팅 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사 마케팅 팀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사 마케팅 팀 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의 말에 저는 그제야 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들이닥쳤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처음 차려봐서 잘은 모르지만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 그만 가게를 정리하고 접으라고 직접 통보하기 위해 찾아왔나 싶었던 것이죠. 최근 들어 이상하리만큼 가게 손님이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유지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언제쯤 가게를 정리하면 될까요? 안 그래도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당장 접으라는 소리는 아니시죠? 저희도 가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건물 주인분께도 가게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래도 가게 정리할 시간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 두 분께서 급히 보셔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마케팅팀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 부부에게 보여준 것은 어느 SNS에 나돌고 있는 한 인기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기 게시물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상호는 가려져 있었지만 SNS에 저희 가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떡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두 천사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으로요. 알고 보니 그 인기 게시물은 저희 가게에서 얼마 전 1,000원으로 치킨 2마리를 사갔던 아이 엄마가 직접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 사연을 함께 말이에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동적인 일을 겪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아이가 신이 나 치킨 2마리를 사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생일 선물로 준비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순전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이지만 저희 집이 다른 집만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라고는 한 달에 5,000원이 다인데 무슨 돈으로 치킨을 사왔나 싶었던 것이죠. 아이가 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혹시 남의 돈이라도 훔쳐 치킨을 사온 것인가 싶어 아이를 추궁하려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용돈을 쓰고 남아있던 1,000원으로 치킨 2마리를 사왔다고 말하더군요. 아이가 치킨을 사왔던 가게에서 100번째 손님으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면서 사장님이 1,000원에 치킨 2마리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말한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치킨집이라 오다 가다 자주 봤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 내외와 달리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말을 붙이시다 저희 집 사정을 듣고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저희 아이에게 치킨을 공짜로 2마리나 튀겨주신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얻어먹었다는 생각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아이 아빠가 떠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의 정을 느껴봅니다. 저희 아이를 배려해 주신 사장님 네 분을 보며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작은 음료수라도 사들고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치킨집 사장님 두 네 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제 글이 사장님이 치킨집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올려봅니다. 사장님 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엄마. 아이 엄마가 올려주신 사진만 봐도 저희 동네 사람이라면 아이 엄마가 말한 집이 바로 저희 가게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요 며칠 조금씩 장사가 잘 된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올린 글을 읽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 일부러 저희 가게로 와주신 듯 보였습니다. 아래 댓글을 보니 저희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아이 엄마가 올린 게시물은 이미 여러 사람이 재편집되어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인기 게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치킨 2마리를 튀겨준 것밖에 없는데 아이 엄마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부부가 글을 다 읽자 본사 마케팅팀 팀장이라는 분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저희 대표님도 사장님 두 네 분 사연을 듣고 많이 감동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시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상의를 해본 결과 사장님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도움을 드리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죠. 사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사장님 두 분께 지원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원이요? 네. 일단 사장님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매달 내시고 있는 로열티를 3년간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고, 식자재도 사장님을 포함 코로나 이후 매출이 부진한 가맹집 모두 30% 할인을 해드리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장님 가게는 본사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가게에 일을 도와드릴 전문 직원 한 분도 2년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본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사장님 전화는 언제든지 잘 받으라고 특별히 따로 지시를 내리셨으니까요.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접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꿈은 아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1,000원으로 치킨 2마리를 아이에게 선물해 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 작은 선물이 저희에게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큰 선물로 되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본사 직원들이 다녀간 그날부터 SNS를 보고 손님들이 갑작스레 물밀듯이 찾아오셨으니까요. 배달이며 포장이며 꼭 저희 가게에서 치킨을 먹고 싶다며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들까지 계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치킨을 사기 위해 기다리시는 손님들의 줄을 보며 저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손님들 말씀으로는 저희가 좋은 일을 했다며 저희를 돈줄 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잘 되라고 돈으로 돈줄을 내준다고 요즘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저희 가게가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나면서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방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방문은 꾸준히 계속되었고 저희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2달쯤 흘렀을까?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1,000원짜리 치킨 2마리를 사갔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 말입니다. 아이 엄마분은 정말로 음료수까지 사들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로 아이와 아이 엄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집과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구해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저와 아내도 저희 일처럼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게를 찾아온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꼭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드님 덕분에 저희 가게 문도 닫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원래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때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두 분 덕분에 오랜만에 저희 아이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베풀 수 없는 선행이었는데 사장님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 저희는 아이와 아이 엄마와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응원하며 돕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이들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나 집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어린이 단체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아이 엄마가 찾아온 몇 달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에게 벌어졌습니다. 인연을 끊기로 했던 동생놈이 저희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제발 도와달라면서요. 동생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했던 게 그냥 건강식품 사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팔아 다단계 사기를 치는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형, 가족이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잖아. 나 정말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엄마도 내가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전부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제대로 죄값 받고 나오라고만 해. 나 그래서 지금 형량이라도 줄이려면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 좀 조금만 도와주라. 어? 제발. 너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잊었냐? 원래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주변에 자꾸 기대려 한다고. 나도 너한테 똑같이 이야기해 줄게. 지금 네 일들은 전부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네 스스로 책임지고 죗값 치러서 잘 이겨내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동생은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가 치킨집을 열었던 그곳에서 열심히 장사하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고요. 늘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최근에 대출을 조금 깨긴 했지만 아파트를 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말 행복해 했고요. 저희가 이런 분에 넘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되는지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든 더 큰 사랑으로 저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베풀게 되는 작은 선행과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행과 사랑은 결국 자신에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자고요. 모두 파이팅입니다.